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건축물 계획을 결합시켜서 입체적인 도시계획 구역이라고 해당 용도 지역보다 개발 용도나 개발 규모가 강화되고 성장관리계획구역인데요. 개발행위 허가의 만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정한 건폐율이 대부분 완화가 계획관리 지역만 용적률이 완화가. 안녕하세요. 토지개발 가이드 이승우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내 땅의 가치를 알아야 한다 주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영상은 국토계획법의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을 보완하기 위하여 도입된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성장관리계획구역에 대하여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주제는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성장관리계획구역입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한마디로 입체적인 도시계획구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라는 평면적인 토지용 제도 위에 건축물 계획을 결합시켜서 입체적으로 도시계획을 관리하는 구역이라는 것입니다. 주요 특징으로는 민간 제한이 가능한 대표적인 도시계획 제도라고 할 수 있겠고요. 해당 용도 지역보다 대부분 개발 용도나 개발 규모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 사례는 뒤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시가화 지역의 구역 지정 시에는 기본 계획의 개발 물량 확보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의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도면이 되겠는데요. 도시지역은 대부분 관리 성격입니다. 지정 요건이 특별한 제한 요건이 없는 반면에 비도시지역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개발 성격이고 유형이 6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최소 3만 제곱미터 이상 지정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계획관리 지역 중심으로 구역 지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용도 지역보다도 개발 용도와 개발 규모가 강화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평택 신흥지구 도시개발 사업의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 대해서 사례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의 화면의 주소는 그 도시개발 사업 용도 지역별 그 지번을 임의로 발췌를 했습니다. 준주거 지역 경우에 층수 제한이 없고 용적률은 500% 이하라고 확인이 되어졌고요. 제1종 일반 주거 지역은 200% 이하라고 확인이 되어졌습니다. 우측의 이 해당 지구 단위 계획 내용에서는 준주거 지역은 7층 이하 300% 이하라고 적용을 하고 있고요. 제1종 일반 주거 지역은 180% 이하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으면 해당 지구단위 계획 내용 파악을 기억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에 대한 내용은 어디서 확인이 가능할까요? 토지음에 그 고시 정보 메뉴바가 있습니다. 이 조회가 어려우시면 해당 시군의 홈페이지에서 고시 공고 메뉴바가 대부분 있습니다. 우측 화면을 보시면 주요 확인사항이 있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은 건축물 계획을 결합시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목에 건축물에 관한 계획 또는 건축물에 관한 조서 내용이 있으면 숙지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허용용도, 불허용도, 건폐율, 용적률, 층수 제한 확인을 해 보셔야지 그 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을 하실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보시는 내용은 평택 신흥지구의 그 준주거 지역의 그 임의로 발췌한 그 지번이 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준주거 지역이 준주거 용지인데요. 준주거 용지에 대한 허용 용도가 평택시의 준주거 지역 허용 용도보다 강화가 되어 있는 것을 보여드리는 내용입니다. 색은 평택시 준주거 지역은 허용이 되는데 지구 단위 계획에서는 불허하고 있는 내용을 보여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접속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시문을 확인을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보시면 준주거 지역 지구 단위 계획 구역 갈로 신흥지구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구명이 나와 있기 때문에 바로 조회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원활하게 소개를 하기 위해서 사진의 내용을 한번 조회를 해봤는데, 여러 고시문 중에 14년도에 고시문을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고시문을 직접 다운을 받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시문의 제목이 평택신흥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 변경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실시계획 인가 또는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문을 확인을 하시면 지구단위 계획 내용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최종적으로 지구단위 계획 내용이 담겨 있는 고시문을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될 내용은 건축물에 관한 계획 내용입니다. 건축물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인데요. 준주거 용지를 찾아볼게요. 이 내용이 앞선 사례로 보여드렸던 내용입니다. 허용용도, 불허용도, 건폐율, 용적률, 청수제약, 이러한 계획 내용을 확인해 보셔야 된다라고 강조를 드리고요. 토지염에 있는 건폐율, 용적률, 행위 제한에 대한 부분은 대부분 그 해당 시군의 도시계획 조례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구단위 계획에 대한 고시 내용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음은 성장관리계획구역인데요.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정한 구역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이 결합된 것이 비시가화 지역이라는 용도지역인데요. 여기서 개발행위 허가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립되는 성장관리 계획을 지정하기 위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주요 특징으로는 구역 지정과 성장관리 계획이 거의 동시에 지정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성장관리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건폐율이 대부분 완화가 되고요. 계획관리 지역만 용적률이 완화가 됩니다. 개발행위 허가 시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해서도 면제가 되고 있습니다. 성장관리 계획구역의 개념도가 되겠는데요. 성장관리 계획구역 지정 대상은 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인데 가장 큰 장점이 건폐율이 완화가 되고 계획관리 지역은 용적률까지 완화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아래의 내용을 보시면 보전 관련 용도지역은 건폐율 적용 완화가 배제가 됩니다. 첫 영상에서 개발이 어려운 용도지역 3개가 동일한 맥락으로 적용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은 토지염을 조회를 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김제시의 자연녹지지역은 성장관리계획구역 내에는 30% 이하로 적용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요. 당진시 계획관리지역 같은 경우에는 건폐율은 50% 이하 적용받고 있다라고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 4개의 주제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든 땅에 지정되는 용도지역은 땅의 개발 용도와 개발 규모가 결정되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용도지구와 용도구역은 용도지역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로서 용도지역의 개발 규모와 용도가 강화되거나 완화되고 있습니다. 탑법의 지역지구는 토지용 계획 확인원에서 세부 내용을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성장관리계획구역은 계획의 내용을 파악을 하시면 정확한 정보 파악이 되겠습니다. 주요 꼭지마다 퀴즈를 냈고 답을 보내주시는 분 중에서 선정을 해서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퀴즈는 토지용 계획 확인원에서 확인되는 국토계획법의 지역지구 구역과 탑법의 지역지구 등은 모두 적용을 받는다? 아니면 하나만 적용을 받는다? 여기에 대한 답을 작성을 하셔가지고요. 구독자 인증 사진과 함께 아래 메일로 보내주신 분 중에서 선착순 2분에게 저자 서명 토지개발 가이드북을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구독자 인증 사진 요 2가지가 필수 조건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궁금하신 내용이나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